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부모님들이 아이 공부 문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늘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 부모님들 상담하고 이제 아이들 보고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늘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 현재 저희 이제 저도 부모이지만 현재 저희 이제 부모님이라는 이제 4, 50대 분들의 이제 뭐 짧게는 이제 젊게는 30대 후반부터 이제 4, 50대 아이를 가르치는 이제 교육을 하는 이제 부모님들이라는 이제 분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7, 80대인 저희 부모님들보다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 진학률도 높고 그거에 비해서 또 석박사 확률 비율도 굉장히 높은 나름 풍족한 환경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이제 자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이야기를 해보거나 하면은 저희 부모님 시대보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후퇴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교육 정책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진보한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지만 제가 공부했을 시절보다 굉장히 후퇴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많이 배우고 부모가 된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더 지혜와 지식이 없는지, 판단력이 왜 더 흐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정말 똑똑하고 영재인가? 내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영재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정말 똑똑하고 영재이면 특별한 검사 없이도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님이라면 알아볼 수 있다. 웩슬러 검사, 뭐 MBTI 검사, IQ 검사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 없다는 거예요. 천재는요. 적어도 뭐 고등학교 공부만 한 분이라도 대학 나온 분이라도 석박사 한 분이면 보면은 알아요. 천재와 그러니까 천재 영재와 그냥 뭐 순발력과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는 달라요. 천재와 영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지고 나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더하기를 가르쳐주면 더하기로 빼기를 알고 빼기를 가르쳐주면은 더하기와 빼기를 활용해서 곱하기와 나누기를 알고 그러면 이 사칙 연산을 가지고 어떻게 정수를 계산을 하고 유리수를 계산을 하고 미적분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피타고라스 개념을 사칙 연산을 가지고 풀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재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다 학습 능력이 조금 뛰어난 일반적으로 평균 IQ가 110이라면은 한 120에서 125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그냥 조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정도라는 거죠. 네. 그 정도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 아이 너무 귀해요. 하지만 이제 호들갑을 막 떨죠. 영재야, 영재학교 보내야 돼, 영재 교육을 해야 돼,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재로 키울 수는 있겠지만 영재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이 조금 사실 저는 늘 저도 전공을 했고 수학 전공을 했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이 말이 너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재를 교육으로 달성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재를 교육으로 달성한다. 영재로 태어난 아이를 발달이 잘 되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영재로 태어난 아이를 공식을 설명해주고 문제를 풀게 하면서 그러면서 교육으로 영재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영재 교육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영재 교육이라는 그 시스템을 보면요. 특히 사교육 영재 교육은 어려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선행학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영재가 정말 학습으로 되나?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머리는 좋은데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자,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자, 노력도 능력이고 재능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건 그만큼 학습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머리는 좋은데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력의 재능을 키워줘야 되죠. 자, 노력의 재능이 없는데 머리가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영화도 보고 웹툰도 보고 만화도 보고 뭐 소설도 보고 그러면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머리가 좋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항상 패배자들이 하는 말이죠. 머리가 좋은데 노력하는 재능이 없는 친구는 그러면 그런 평생 패배자의 말 속에 뒹굴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아이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심각한 거예요. 노력하는 재능이 없다는 거. 성향은 괜찮은데 머리는 좋은데 노력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습적으로 봤을 때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사춘기가 지나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뭐 영재교육원 그런 거 막 뭐 그런 거 보낼 생각 유명한 학원 막 입퇴 보고 그럴 생각 하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 10시 전에 자고 7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나 하든 이런 일상적인 규칙적인 생활 그런 규칙적인 생활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생활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아이가 사춘기가 오고 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더라도 그 규칙적인 생활에서 막 엄청나게 큰 틀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잡아주기가 조금 좋아요. 그런데 단순히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일찍 결과를 내는 그 결과물에 달콤함에 취해서 여러 가지 예외를 주고, 그 다음에 상급을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영특한 아이가 그거를 잘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데 노력하지 않은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앙에 가깝다. 라고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맞벌이 분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전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처럼 핑계 대지 말고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부모는 어렵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는 어려워요. 부모는 희생적인 위치입니다. 어, 뭐 전업주부보다 맞벌이 분들이 더 힘들겠지만 저는 핑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거에 마땅히 나의 휴식도 필요하고 나의 여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공부를 방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 휴식과 내 여가와 내 즐거움을 잠시 묻어두면 아이한테 충분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해서 아이를 잘 몰라요. 핑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바빠도요. 아이와 대화하고 함께하고 아이와 나눌 시간은 충분히 많습니다. 대신 나를 포기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뭐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이 나의 삶과 나의 성취와 아이한테도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것보다는 나의 삶, 나의 성취, 나의 여가와 나의 행복이 우선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물론 아이가 모두 다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잘못됐을 때 실망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책임을 진 거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해서 또 아이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뭐 희생하고 아이가 잘못됐을 때 또 내 멋대로 살고 아이가 잘못됐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희생하고 아이가 잘못됐을 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솔루션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힘들죠. 전업주부분도 힘들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이제 부부가 다 같이 합심해서 하면은 참 좋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하지만 내가 정말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학원이 중요한가? 대학이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에게 시키는 공부가 학원을 가기 위한 공부인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진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합격하기 위한 학원, 학원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 학원을 합격하기 위한 과외, 학원을 다니기 위한 학원. 뭐가 맞는 거죠, 진짜? 높은 레벨, 좋은 학원, 탑반에 들어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돼요. 이런 이야기 하면 부모님들, 아, 맞아요. 알겠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만 절대 생각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망하고 한 명이 성공해도 그 한 명만 보면서 불나방처럼 나아가기 때문에. 이게 확고하게 변하려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확률은 적죠. 100명 중에 한 명은 성공해요. 네. 확률이 낮은데도 그 성공한 한 명 때문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자, 부모님들이 아이 공부 문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라고 오늘 주제를 가졌는데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늘 부모님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